요즘 따라 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양파를 꺼내다 말고 냄비 앞에서 멈추고 현관을 나섰다가 다시 안방으로 되돌아오곤 하죠. 별일 아니라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들 하지만 생일을 까먹을 정도면 혹시 저 치매인가요? 요 며칠은 조금 이상했어요. 분명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일이 계속됐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고선 멀뚱히 서 있는 저 자신을 보며 내가 뭘 꺼내려던 거지 혼잣말도 자주 했고요. 그러다 설마 싶었죠. 나도 그럴 나이인가. 그날 아침 커피를 내리고 있던 찰나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나 생일인 거 몰랐어요? 순간 핸드폰이 손에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딸 지연이 오늘 생일이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달력을 열어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정말로 잊었더라고요. 완전히. 엄마, 서운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답지 않아서 그래요. 예전엔 꼭 편지 써주시고 아침 일찍 전화도 주셨잖아요. 딸의 목소리는 밝은 척했지만 그 안에 맺힌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탁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항상 기억자라는 사람이라는 제 자존심, 제 자아. 그게 산산이 깨지는 느낌이었죠. 혹시 정말 나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면 언제 끝날지 모를 낭떠러지일 것 같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기억 하나를 놓친 날, 내가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기록한 작은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오늘을 덜 외롭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딸과의 통화 이후 며칠 동안 제 안에 작은 파문이 계속 일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하루에도 문득 불안이 끼어들었어요. 지갑을 어디에 뒀더라. 양말을 짝 맞추는데 왜 이게 낯설게 느껴질까? 누가 보면 그냥 나이 든 거라고 하겠죠. 근데요,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친구 말순이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말순아, 너는 요즘 어때? 자꾸 깜빡하거나 말하다가 단어가 안 떠오르거나 그런 적 없어? 말순이는 피식 웃더니 그러더군요. 야, 그게 어제 오늘 일이냐? 우리 나이에 그 정도면 양호하지. 난 지하철역 이름도 가끔 까먹어. 병원 갈 정도는 아니잖아. 너는 원래 꼼꼼하니까 더 예민한 거야.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정말 그 시작에 서 있는 걸까요? 다음 날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데 등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외손자 서준이었어요. 어디다 뒀더라 하고 한참 찾았던 그 안경. 제 앞치마 주머니 안에 있더라고요. 웃음이 나올 법도 한데 그 순간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 이제 뭘 또 잊게 될까? 오늘은 안경, 내일은 뭐지? 누구에게 말도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다 똑같은 말이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다 그래. 나도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그 말이 저한테는 하나도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속은 마치 얇게 갈라진 얼음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푹 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저만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모두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불안이라고. 잠깐 감정이 예민했을 뿐이라고. 나 스스로를 달래도 봤습니다. 하지만 안 되더군요. 머릿속에서 혹시 진짜 치매면 어떡하지? 그 문장이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딸 지연이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서준이랑 함께. 서준아, 할머니랑 인사했어? 응. 근데 할머니, 엄마가 생일 잊어버렸다고 속상했다 했어. 다음엔 내가 알려줄게. 내가 달력에 붙여놓을까? 지연은 당황했는지 서준이 등을 툭 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전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딸 생일도 모르고 지나쳤다는 걸 이제 10살 손주까지 알고 있다니. 그게 왜 그렇게
서글프고 부끄럽던지요. 지연아, 네, 엄마. 나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신경과 말이야. 순간 딸아이 얼굴이 굳더군요. 엄마, 진짜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다 그래요. 스트레스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병원까지는 좀. 그 말이 참다정한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한편으론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난 그냥 내가 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엄마, 나는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딸아이는 그제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증을 들고 앉아 있자니 괜히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치매 검진 받으러 오셨어요?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제발 괜찮다고 말해줘요. 병원에서 불린 제 이름. 순간 심장이 2번은 더 빨리 뛰었던 것 같았습니다. 윤영숙 환자분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의사는 제 차트를 훑어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며칠 전 날짜 기억하시나요? 지금 계신 이곳은 어디죠? 이 단어들 기억해 보세요. 나중에 다시 여쭐게요. 검사야 간단했지만 제겐 시험보다 더 떨리는 순간들이었어요. 틀리면 어쩌지? 이걸 못 맞추면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한참 뒤 의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치매는 아닙니다. 경도인지 장애도 아니고요. 전반적인 기억력도 나이에 비해 아주 괜찮으신 편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겁게 걸려있던 먹구름 하나가 훅 하고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로 제가 의자에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저 안심 그 한 단어만이 제 온몸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어요. 괜찮다고요? 네, 윤영숙 어르신. 정말 괜찮으십니다. 다만 피로나 스트레스가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휴식, 수면, 그리고 자기 돌봄을 잊지 마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눈물 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괜찮다는 말이 그렇게 따뜻한 말일 줄이야.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구나. 하지만 이 괜찮음을 더 오래 지키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나를 더 잘 돌봐야겠다고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커튼을 걷었는데 그 조용한 햇빛 아래 먼지가 떠다니는 모습마저 왜 그렇게 반가운지요. 주방으로 가서 조용히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지나쳤던 작은 일상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이야. 그날부터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 아주 작은 습관 하나라도 만들어 보자고요. 일단 달력을 하나 샀습니다. 큰 글씨로 된 거요. 딸 생일, 서준이 소풍 날짜, 그리고 제 생일도 다시 써넣었습니다. 책상 옆에는 메모지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오늘 나 잘 기억하고 잘 살아냈다고 내가 나한테 말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 저녁 작은 공책에 하루를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가 너무 짜서 남겼다. 오후엔 TV를 보다가 깜빡 졸았다. 그래도 메모를 잘 해둬서 약은 안 빼먹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글들이 왜 이리 소중한지요. 하루를 기억한다는 건 그저 머릿속에 남겨두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시간으로 나를 붙잡는 일 같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컨디션 좀 어때? 응, 아주 좋아. 그냥 평소처럼 살고 있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지. 이렇게 평범하게 하루를 느끼고 있다는 게 요즘은 가장 감사한 일이거든요. 오후가 되면 서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쿵쿵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릴 때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서준이 목소리는 요즘 제 하루 중 제일 반가운 소리입니다. 서준아, 오늘 학교 어땠어? 오늘 과학 시간에 태양계 배웠어요. 나중에 나 우주 그림도 그릴 건데. 할머니도 같이 해볼래요? 그래?
그럼 할머니도 지구 하나 그려볼까? 대답하면서도 제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는 그날 밤 다시 메모해 둡니다. 기억이 흐려진다는 건 단순히 깜빡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했던 말, 그 순간의 표정, 그 사람의 눈빛까지도 놓쳐버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면 서준이는 숙제를 하다가 가끔 묻습니다. 할머니, 이 단어 뜻 알아요? 어디 보자. 할머니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찾아볼까? 사전 앱을 켜고 서준이와 함께 단어를 검색하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아이의 물음에 되도록 오래 대답해 줄 수 있게 내 마음과 머리를 더 잘 챙기자고요. 며칠 전엔 서준이가 제게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내 비밀 일기장 같아. 내 얘기 다 기억해줘서 좋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기억이라는 건 혼자 붙잡고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서준이와 함께한 이 하루가 제 마음 어딘가에 아주 오랫동안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이를 재운 후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지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요즘 좀 괜찮아졌어? 그래도 예전처럼 자꾸 깜빡하진 않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조금씩 불안해지는 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TV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했고 하루는 주방 불을 안 끈 채 잠이 들 뻔했거든요. 있잖아, 엄마.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병원 앞에서 엄마가 혼자 앉아 있는 거 보고 진짜 많이 놀랐어. 엄마가 그렇게 서운해할 줄은 몰랐어. 그 말에 제가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엄마는 아직 괜찮아.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기억도 잘해. 근데 지연아, 그냥 한 번만 엄마 마음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지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제 손을 잡더군요. 미안해, 엄마. 나 그냥 혹시나 아프면 그때 아무도 엄마 곁에 없을까봐 혼자 걱정만 했어. 그제야 저도 지연이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딸로서 엄마를 잃는다는 두려움, 그리고 혹시 내가 감당 못할 상황이 올까 앞서 두려웠던 마음. 엄마, 우리 약속하자. 앞으로는 뭐든지 얘기하자. 서로 숨기지 말고 마음도 건강도. 그래, 서로 마음 숨기지 말자. 그렇게 딸과 나눈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밤 저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게를 내려놓는 건 가끔은 사랑보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었어요. 햇살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루를 밝게 시작할 수 있는 내가 고맙고 다행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깜빡임 하나에도 나 이제 끝인가 보다 싶은 마음이 앞섰어요. 누구에게 기대지도 못하고 혼자 걱정만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서준이와 눈을 마주치며 웃을 수 있고 지연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금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기억이 흐려지는 나를 보고 이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서준이의 외할머니이고 지연이의 엄마이고 내 이름 윤영숙입니다. 병원 진료도 꾸준히 받고 해야 할 일들은 메모로 정리하며 살아갑니다. 예전만큼 날쌔진 않지만 마음만큼은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혹시라는 불안보다 아직이라는 희망에 기대고 싶어요. 혹시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하기보다 아직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 그게 지금 제가 연습하고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혹시 요즘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고 계신가요? 나이 들었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혼자 속상해하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우리는 아직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인생 한 잔이었습니다.